시간에 전세권 핵심 이론 마지막 경매 신청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경매 신청권이죠. 자,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용익 물권에 해당하지만 자, 만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권은 당연히 소멸하지만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권은 가지고 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변제권으로 해서 행사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는 것을 전제로 순번대로 그것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등기로 인해서 별도의 확정 판결 없이 전세 등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 제도라 그러는데 저당권자, 은행과 똑같이 임의경매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제도죠. 전세권자에게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매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권은 저당권 실행이라고 합니다. 전세권으로 인해서 전세권의 실행 또는 저당권의 실행, 이런 실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매를 신청했다 이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실행은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경매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자, 전세권자는 그것을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의해서 전세권자는 경매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권리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경매를 청구해서 낙찰인이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 대금으로 자기 전세 보증금을 순번대로 우선 배당을 받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건 당연한데,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인정하고 하지만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 원칙인데 경매를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확보가 되는데 등기가 되면 그 순번대로 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확보가 되는데 스스로 경매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권을 원칙으로 갖고 있으나 경매를 스스로 제기할 수 없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자 중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시험에 나오죠. 원칙적으로 전세권자는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도 확보가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전세권자는 경매를 스스로 신청할 수는 없답니다.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인정되고 왜? 등기는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 이제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전세권자가 나옵니다.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죠. 전세권에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자, 자,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입니다. 자,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일부 전세권자. 자,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는 그 건물 또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일부는 전세 등기가 가능합니다. 도면을 첨부해서 부동산이 분할되지 않았어도 일부만 전세 등기가 가능합니다. 도면을 첨부해요. 이 부분만 전세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2층 단독 1층 2층 주택을 2층만 단독으로 전세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자, 분할 등기는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란 단어가 나오면 일부 전세권자는 그 일부에 대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갑니다. 당연히 등기는 돼 있으니까 우선 변제는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는 전체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받습니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는 받을 권리는 있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외에 없이 모든 전세권자가 전부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인정
인정받으나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자를 구별하는 문제죠. 그래서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 토지의 일부의 전세권자. 자, 시험은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가 잘 나오니까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 일부란 단어가 나오면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자기 등기에 대해서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경매를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전세권유의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은행은 은행이죠. 하지만 전세권의 목적인 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유의 저당권자, 이런 저당권자는 건물 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전세권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겁니다. 그죠? 어떤 한도 내에서, 보증금 한도 내에서. 그래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권자는 담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죠. 전세권 밑에 순번호로 해서 가지번호로 부기 등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은행은 전세권자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가 아니라. 그래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전세권 유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받지 못하면 건물 주인에게, 소유주에게 채권 압류 신청을 합니다.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주지 말고 은행한테 주세요 하고 채권 압류 신청을 하는 거지, 그 부동산을 바로 경매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유의 저당권자와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세입자한테 돈 빌려주는 은행은 경매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채권 압류 신청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전세권 유의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자,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 실행 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저당권 실행이 경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모든 은행은 부동산에 대한 원래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게 당연하죠. 그 소유주에게 또는 그 건물의 저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경매를 신청하는 게 당연하지만 어떤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전세권 유의 저당권자,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채권을 확보합니까? 채권 압류로 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해서 보증금을 주인한테 바로 회수하는 거지.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위의 저당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일부 전세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여 이렇게 채권 압류를 해서 자기 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다음에 전세권자가 전세권부 저당권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아예 양도를 하려면 전세권자가 전세권부 은행에게 저당권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아예 양도를 했다면 이 양도를 했다 해서 바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은행은 저당권자는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부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 압류로 해서 해소하는 거고, 아예 전세권의 모든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 반환 채권을 양도를 받으려면 이전 등기로 해서 전세권자 이름으로 들어가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서 저당권을 실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세권 위의 저당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전전세권자가 나옵니다. 자, 전전세권자도 온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온 전세권자가 아직 남아있어요, 기간이. 자, 온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전전세권자가 전세권자한테 보증금을 주고 다시 사는 자를 전전세권자라 그럽니다. 이 전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부동산 바로 경매를 실행하면 안 됩니다. 온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온 전세권이 소멸했을 경우에는 전전세권자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언급이 안 되고, 반드시 전전세권자면 온 전세권자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 전세권자도 경매를 실행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권자가 원칙인데 전세권자 중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자 세 사람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일부 전세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자, 그 다음에 온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전 전세권자, 이 세 가지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전세권자,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 위의 저당권자, 그 다음에 온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전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받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전세권 위의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자,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세부적인 사항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 등기, 전세권은 경매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지만 경매를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자,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 전세권 위의 저당권자, 그 다음에 온 전세권이 소멸을 되지 않는 전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로 단순히 계속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이론으로 전 전세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전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자는 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일반적으로 전세권의 양도, 임대, 담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금지 특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과 같이 자유롭게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양도, 임대, 담보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을 맺어야 된다겠죠. 양도금지 특약이 설정 등기로 맺으면 이제 전세권자가 마음대로 전전세 하는 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말이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전전세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세, 전세권을 양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 전전세 존속기간은 당연히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가 범위 안에서 전전세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자,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해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양도를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를 해서 부기등기로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뜻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드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기등기로. 자, 설정자의 설정행위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죠. 설정행위란 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사자의 설정행위로 전세권자 처분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제3자에게 전전세하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한 것은 전세권, 지상권은 아예 양도금지 특약 자체가 안 됩니다. 100%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이 지상권은 가능하고 전세권은 원칙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야 된다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설정 행위로 전세권 처분금지 특약은 할 수 있다. 어디에서? 전세권에서는. 이럴 때는 이제 양도금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더라도 이건 원 전세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일반적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더라도 이거는 전세권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소멸한다 하면 틀려요. 자,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 할 수 있어요. 전전세 하더라도 원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자, 새로운 전세권자 병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병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 계약했던 을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을이 자,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병한테 전전세를 해주면 등기가 이름이 바꿔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자, 새로운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행사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병에게 자, 전세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전전세 하는 건 자유로운데 그걸 안 했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책임에 대해서는
전세권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책임 한도 내에서 양도 임대가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은 책임을 지지 면할 수 없었던 것까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나중에 시험에 아주 어렵게 면할 수 없었던 것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자, 이게 전세권에 대한 핵심 이론입니다. 경매 신청권이 행사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전전세권자 반드시 기본적인 사항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자, 전세권과 지역권의 비교 문제를 잠깐 봅니다. 전세권과 지역권 둘 다 용익 물권이죠. 물권입니다. 자, 물권법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는데 자, 지역권과 전세권의 비교입니다. 지상권은 여기저기 다 혼재되어 있으니까 자, 지역권과 전세권의 용익 물권에 대한 비교 문제를 봅니다. 자, 지역권은 반드시 땅 지자입니다. 땅 위에 일종의 통행권 형식으로 잠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단순하게 통행권, 땅 위에만 설정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드시 지역권은 그 땅을 사용할 만한 요역지, 맹지, 토지를 위한 지역권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지역권은 맹지, 요역지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느 권리를 말합니다. 일정하게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전세권은 거기서 사용하고 수익 눌러 앉는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지역권과 전세권에 대한 비교입니다. 지료, 사용료와 전세 보증금, 지역권은 사용료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무상도 가능하다 했죠. 사용료가 있으면 좋지만 등기에 지료가 기재되지 않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없겠죠. 지역권자의 양수가 됐을 때. 그래서 지역권은 지료가 필수적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무상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원래 유상이지만 무상도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다. 하지만 전세권은 반드시 보증금이 성립 요건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필수적 성립 요건이죠. 보증금이. 하지만 직접 수수할 필요는 없다. 자, 수수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은 필수적 성립 요건이고 보증금 등기는 반드시 기재가 돼야 전세권의 성립이 됩니다. 자, 보증금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립 요건이지만 직접 수수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권은 지료는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는 상린관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상린관계 규정이 없다. 눌러 앉는다는 개념이 아니죠. 지역권은 잠시 통행한다 개념이죠. 그래서 상린관계 이웃 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하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은 상린관계 적용을 받습니다. 눌러 앉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와 지상권자는 상린관계 규정을 받지만 지역권은 이웃 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공작물의 사용 권한이죠. 지역권은 자, 승역지 위에 통행하는 자가 그 지역권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죠.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 승역지 안에 있기 때문에 승역지 소유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 사용료는 내야겠죠.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인용 부작위 의무 사용료 지급이 있죠. 사용료는 지급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그 땅에 위에 있는 땅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자는 자, 집주인이 한번 자겠다 하면 안 되죠. 전세권자는 배타적으로 전세권자만 전면적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전세권 설정자가 거기서 하룻밤 자겠다 하면 안 되죠. 전세권 설정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자, 지상권자만이 전면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용료는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세 종류가 있는데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하지만 지역권자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지만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전세권자는 지상권자와 똑같이 모든 물권적 청구권 다 행사합니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설정이
타인의 토지에만 가능합니다. 땅, 지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 이외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토지와 건물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인지 건물 전세권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간의 약정이 없이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전제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10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잡아야 돼요. 건물 전세는 1년 이상부터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전세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갱신 제도가 있으나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이 되면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한테 효력이 미친다. 이런 것을 계속 숙달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만 설정합니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자, 이상 전세권과 지역권의 비교까지 있습니다. 자, 전세권의 핵심 이론을 마칩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계속 숙지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중개사 시험 문제 전세권에 대한 것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반드시 반복 숙지하시기 바랍니다.